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퍽 쏟아졌다. 나무찌개도 벗어놓을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 치고는 지게막대기를 뻗치고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가차이 와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 죽기 직전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않고 그대로 앉아서 호들기만 부는 그 꼴이 더욱 치가 떨린다. 동리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겁실겁실하다. 자, 겁실겁실하다는 건 여러분들 되게 성질이 되게 너그럽고 좀 상냥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일 잘하고 얼굴 이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시방은 지금이라는 사투리지 욕이 아니야. 그 눈깔이 꼭 여우새끼 같다. 모모 같다. 그 뭐야 이거? 지규법 비유한 겁니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한 방에 죽인 거야. 때려 엎었다. 닭은 툭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정순이가 매섭게 눈을 훅 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거기 밑줄 쳐. 뭐 이 자식아? 네 집 닭인데 현실을 일깨워주는 말이라고 적으세요. 현실을 일깨워주는 말. 현실을 일깨워주는 말. 누구 집 닭이야? 마름집 닭이야. 그쵸? 현실을 일깨워주는 말. 하고 복장, 가슴 항복판을 때리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분하기도 하고 무한도스럽고 또 한편은 일을 저질렀으니 넘기세요. 이제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되는지 모른다. 자, 나는 비슬비슬 거기다가 결말이라고 쓰세요. 나는 비슬비슬 결말. 나는 비슬비슬 결말입니다. 일어나며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결에 엉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다 정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밑줄 치세요. 그럼 너 이 다음부터는 안 그럴 터냐? 그럼 너 이 다음부터 안 그럴 터냐? 그럼 너 이 다음부터 안 그럴 거냐? 무슨 뜻이야? 내 마음 모른 척하지 않을 거지? 적으세요. 내 마음 모른 척하지 않을 거지? 내 마음 모른 척하지 않을 거지? 하고 물을 때 비로소 살길을 찾은 듯 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지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했다. 밑줄 쳐.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응 한 거야. 그쵸? 둔한 모습, 웃음 유발이라고 적어. 둔한 모습, 화살표, 웃음 유발. 태신이 더워? 괜찮아? 둔한 모습, 화살표, 웃음 유발. 요다부터 또 그래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터니 그래 이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마. 내가 안 잃을 테니. 그리고 못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휙 쓰러진다. 여기도 밑줄 치세요. 여러분 잘 봐. 사람은 나랑 정순이랑 둘이 있는데 못에 밀려서 넘어졌대. 둘이 포기어졌대. 넘어지면서 누가 밀었겠어요? 정순이가 밀었겠죠. 근데도 누가 밀었는지 모르겠대요. 자, 쓰세요. 둔하고 눈치 없음. 둔하고 눈치 없음.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고 한창 피어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혀버렸다. 알싸한, 여기 밑줄 쳐.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알싸하다는 거 살짝 매콤, 향긋하다는 거 이런 후각이잖아.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그만 아찔하였다. 여기서 여러분들 둘의 사랑이 싹틉니다. 화해라고 써. 화해. 사랑을 감각적으로 표현. 두 사람이 화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 감각적으로 어떻게? 후각. 그리고 맵다고 했으니까 미각. 이러한 감각적 표현으로 표현한 거야. 화해와 사랑을 감각적으로. 이제 다 끝났어. 너 말 마라. 그래 조금 있더니 요 안에서 정순아 인연이 바느질을 하다 말고 어딜 갔어 하고 어딜 갔다 온 듯 싶은 그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정순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 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 아래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 그리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칠 빼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요 학습지 책 덮지 마시고 요 학습지 지금 잠깐 채워보세요. 4번까지만 채우세요. 아니다, 다 해라. 선생님 썼지? 뭐라고 했어? 무슨 구성이라고 했어? 그렇지. 누구의 아들이야? 소고기? 자, 여러분 칠판 보세요. 발달에서 등장인물이 나타났죠. 나랑 점순이. 그리고 어떻게 했어? 되게 닭싸움 시켰잖아, 계속.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전개 1, 전개 2, 위기까지는 다 과거라 그랬지. 전개 1에서 감자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친듯이 닭싸움 시키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 감자는 애정 표현, 닭싸움은 갈등이자 화해. 닭을 죽이면서 또 화해했잖아. 그치? 그리고 점순이의 어떤 애증과 사랑의 이중적 감정을 드러내고, 그리고 고추장 먹였죠. 그런 다음에 다시 현재로 돌아왔죠. 발달에서의 닭싸움을 절적으로 연결한 거야. 그치? 역순행적 구성이죠. 현재, 과거, 현재.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와? 동백꽃이 나오죠. 봄이자 낭만적 분위기자 두 사람의 화해와 사랑을 드러내는 거고, 마지막 결말에서 둘이 동백꽃으로 푹 쓰러지고 나서 소설이 끝났죠. 그쵸? 같이 봅시다. 시간 관계상. 저 이번에 보냈어요. 같이 해. 자, 1번. 구성 단계별로 한번 정리해보자고 했는데, 점순이가 닭싸움 치면 나를 약올려. 현재. 뭘 거절했어? 감자. 욕하면서 괴롭혀. 과거입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어떻게 했어? 뭐 먹였어? 고추장. 과거죠. 그랬는데 현재로 다시 돌아왔죠. 절정에서 나는 죽을 지경에 이른 자기 집 닭 보고 열받아서 점순대 닭 죽여버렸잖아. 현재죠. 그리고 어디에 파묻혔어? 동백꽃. 무슨 구성? 역순에. 나는 누구 아들? 소장농이 아들. 그 배제는요, 소장농이 작성한 문서야. 배제입니다. 저기 소장농입니다. 얘는 성격이 어때? 고추장 먹였어. 순박함. 정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준 건 나를 좋아함. 됐어? 이어보세요. 자, 3번 별표입니다. 별표. 나에 대한 감자는요, 나에 대한 정순이의 애정. 닭싸움은 나와 정순이의 갈등을 키우고 마지막에는 갈등이 해소되고요. 나에 대한 정순이의 애정 그리고 미움의 이중적 감정이 드러나. 관심은 받고 싶은데 너무 미워. 동백꽃은 갈등 해소 낭만적 분위기. 자, 서술자의 개념 보세요.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서술자인데 작품 안에 있을 수도 밖에 있을 수도 있어. 동백꽃의 서술자는 나야 정순이야. 나의 동그라미. 지금 4번 하는 거야, 얘들아. 이 소설의 서술자는 눈치가 빨라, 없어? 없어요. 소설의 서술자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담긴 의도를 어떻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 소설에서 서술자를 나로 설정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두 가지 적을게요. 해학적 분위기. 해학이라는 건 웃긴 거라 그랬어. 해학적 분위기. 자꾸만 안 킨 것 같아서. 선생님이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해학적 분위기. 두 번째. 언제 들어가요? 아니 옛날에 수업 한참 하는데 저걸 안 킨 거야. 그래서 혼자 수업했거든요. 다시 찍으려고. 근데 트라우마 때문에. 두 번째, 점순이의 속마음을 상상하며 읽음. 점순이의 속마음을 상상하며 읽음. 점순이의 속마음을 상상하며 읽음. 됐습니다. 5번. 소설의 시점이란 서술자가 빈칸 채우세요. 서술자가 사건이나 인물 등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리키는데 서술자의 위치와 시각, 태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있을 때는요. 1인칭이라고 했죠. 자, 오른쪽.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 주인공. 자, 그리고 밑에 칸.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있을 때는 3인칭으로 나와요. 3인칭.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자, 아이고, 아직 안 끝났어요, 얘들아. 자, 22쪽 펴. 교재 22쪽. 이거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꼭 한번 보시고 교재 22쪽 보세요. 근데 마지막 분사. 마지막 부터 넘어갈게요. 자, 단편 소설, 농촌 소설, 현대 소설이죠. 해학적 위에다가 쓰세요. 웃음 유발. 웃음 유발. 포석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골적. 배경은 30년대 동그라미 22쪽이요. 그리고 강원도 동그라미 1인칭 주인공 밑줄 치시고. 자, 주제 밑줄 칠게요. 소년과 소녀의 풋풋한 사랑. 자, 됐습니다. 숙제는요 24쪽부터 적으세요. 선생님이 너네들 가고 나서 바로 한글 올려줄게. 24부터 31. 혜리야, 선생님이 너 초대해서 올려줄게. 우리 단톡방 있거든. 24부터 31쪽까지 언제까지 오는 거야? 클리닉 때까지야. 그래야지 여러분 동백고 시험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9시까지 풀어갖고 오면 돼. 혜리야. 클리닉 시간까지 풀어오세요. 이거 24부터 31. 요거 숙제. 자, 뒤에 바로 독서 있죠. 넘어가세요. 33쪽 펴세요. 요거 얼른 하고 끝낼게요. 재밌네. 깨끗하니? 아니요. 이. 뒤에서 보면 깨끗해? 뒤에서 보면 자, 어쩔 수 없어요. 안 깨끗해도. 너무 깨끗해요.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가나다라 마까지 있죠. 여러분 독서는 문단별로 핵심 내용 정리하면서 볼게요. 자, 33쪽 다 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문이나 잡지는 대부분 유료로 판매된다. 반면 인터넷 뉴스 사이트는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와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무료로 제공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자, 첫 번째 문단 보세요. 신문. 옆에다 써. 여기다 쓰세요. 신문, 잡지는 잡지는 여러분들 내용이 비슷하대. 공통점이죠. 근데 차이점은 뭐래? 얘는 유료야. 돈 내야 돼. 얘는 무료야. 첫 번째 문단은 요게 핵심 내용입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왜 신문 잡지는 유료냐? 이
둘째, 나로 가보세요. 이 현상 속에는 경제학적, 못 썼구나. 쓰세요. 됐니? 두 번째, 이 현상에는 경제학적 배경이 숨어 있다. 둘째로,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의 언저리에서 결정된다. 생산 비용이 많이 들면 들수록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에 게재되는 기사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빵이다. 인터넷 뉴스에 생산 비용이 있대 어때? 빵이래요. 그래서 무료구나. 그렇지? 상품은 당연히 여러분들 그 상품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에 따라 가격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비용이 안 든대. 빵이래 빵. 그래서 그렇대. 자, 근데 왜 만들까? 기자가 컴퓨터로 작성한 기사를 신문사 편집실로 보내 종이 신문에 게재하고, 책 보세요 얘들아. 그 기사를 그대로 재활용하여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올리기 때문이다. 아, 재활용을 하는구나. 재활용을 한대요. 또한 인터넷 뉴스 사이트 방문자 수가 증가하면 사이트에 걸어놓은 광고에 대한 수익도 증가한다. 무료로 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야. 그럼 방문자 수 증가하죠. 얘가 뭐로 연결된대? 광고 수익. 광고 수익으로 연결된대요. 그럼 좋죠. 그 인터넷 뉴스 그 네이버나 다음 얼마나 좋겠어요. 그치?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기사를 볼 때마다 클릭할 때마다 돈이 500원씩 차감된다고 해보세요. 보겠니? 안 보죠. 그치만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걸 보는 이유는 뭐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가입하잖아. 우리가 가입을 많이 하면 이 네이버 입장에서는 광고 수익이 올라가는 거야. 광고 수익. 광고해달라고 그 회사에서 의뢰가 오면 그 돈을 받고 광고를 해주는 거죠. 광고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대. 이해됐어 얘들아? 이러한 이유로 신문사들은 경쟁적으로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개설하여 무료로 운영하던 것이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무료구나.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있대요. 다 가보세요. 그런데 무료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돈을 지불하고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 결과 언론사들의 수익률이 감소하여 재정 악화. 근데 이렇게 무료로 계속 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어요. 어떻게? 재정이 악화됐대요. 돈을 못 벌어. 재정이 악화됐대.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언론사들의 재정적 악화는 깊이 있고 정확한 뉴스를 생산하는 그들의 능력을 저하시키거나 사라지게 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작사가 작곡가인데 내가 음악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계속 무료로만 받으려고 하고 나에게 수입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까? 안 만들죠.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전문적인 기사가 없다는 거죠. 그들의 능력을 저하시키거나 아예 능력을 없앨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문제래. 근데 이러한 문제점이 우리에게 피해로 온다는 거죠.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지. 무료 아싸 좋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요즘에 여러분들 뭐 기자도 기자 나름이겠지만 기자에 대한 인식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죠.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너무 많지만 기사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남의 기사를 컨트롤-C 컨트롤 해봐서 붙이고 못하고 맞춤법 엉망이고 막 이런 기사들도 많잖아. 그것에 대한 거야. 그거 왜 그런 거야? 이런 것들도 사실 무시 못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만드는 능력을 저하시키거나 없애기도 해. 근데 그거 고스란히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야. 가짜 뉴스 또는 정확하지 않은 뉴스를 우리가 보고 진짜인 것처럼 믿을 수 있다는 거지. 문제점이긴 문제점이죠. 그치?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해야죠. 자, 나로 가보세요. 그래서 언론사들, 특히 신문사들의 재정 악화 개선을 위해 인터넷 뉴스를 유료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대. 하지만 그러한 주장을 현실화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소비자들은 뒷줄 쳐볼게요. 니은 밑에 라의 니은 밑에
밑에 소비자들은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그 상품 가격이 얼마 정도면 구입할 것이고 얼마 이상이면 구입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선, 그게 뭐다? 최대 지불 의사다. 여러분 잘 봐. 이 커피. 그래, 한 5,000원까지는 내가 사 먹겠다. 그럼 5,000원 주고 사 먹으면 돼요. 근데 백화점 갔는데 15,000원이래. 사, 안 사? 안 사요. 그치? 5,000원까지 살 마음은 있지만 5,000원은 좀 그렇지 하고 안 산단 말이야.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인터넷 뉴스는 무료로 봤잖아. 그래서 절대로 돈을 주고 기사를 볼 생각이 없어. 최대 지불 의사가 뭐가? 빵이야. 뭐가? 인터넷 뉴스. 빵원. 사람들이 이거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산다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치?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한번 각인된 최대 지불 의사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인터넷 뉴스의 경우 오랫동안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었고 그런 사이 인터넷 뉴스에 대한 미줄치세요.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 의사 빵. 잘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죠. 그럼 도대체 어떡하냐? 자, 5번째. 성공적인 외국 사례가 있어요. 그걸 좀 받아보세요. 성공적인 외국 사례. 자, 뭐냐? 바로 가보세요, 여러분들. 해외신문 중 일부 경제 전문지는 이러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그들은 매우 전문화되고 깊이 있는 기사를 작성한대요. 전문화. 깊이 있는 기사를 제공해주고 소비자는 돈을 주고. 그래, 우리가 유료로 볼게. 너네는 전문화 있는 깊이 있는 기사를 나에게 줘.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기사를 본대. 그래서 무슨 말이야? 우리도 이러한 제대로 된 기사를 보려면 그만한 돈을 지불해야 된다.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문제 푸세요. 1, 2, 3. 문제 푸세요. 주한이 앞으로 넘겨볼까? 앞에 넘겨볼까? 다시 보세요. 이거 몇 번이야? 뭘로 했어? 오케이. 앞에 넘겨봐 그냥. 아이고 잘했네. 책방 서점 층위가 똑같죠? 얘들아, 그 기업은 언론사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유는 신문사죠. 그치? 봤느냐? 여기 볼래? 앞에 볼래? 기억이 뭐야? 언론사 맞네. 언론사고 신문사면 언론사가 상위, 신문사가 하위. 왜? 언론사는 방송국도 있잖아. 그치? 그게 힌트예요. 식빵이 뭐예요? 서점. 책방은 서점이야. 똑같다. 상위 개념이라니까, 언론사가. 기다리세요. 자, 빨리 같이 하자. 되는 대로 선생님이 채점을 일단 했습니다. 자, 1번, 여러분들 지금 이해 다 했는지 한번 확인했어. 자, 1번부터 보세요. 자, 분단별 정리 내용 틀린 거 뭐야? 4번이죠. 라는요, 지금 최대 지불사에 대한 얘기인데, 웬 긍정적 측면? 4번 틀렸고. 자, 2번. 적절하지 않은 거.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니? 아니죠. 상품의 가격을 오르면 안 사요. 그쵸? 2번입니다. 2번에 2번. 자, 3번. 이거 여러분 많이 헷갈려 했는데, 더 질 좋은 전문화된 인터넷 뉴스를 만들고 우리는 그에 대한 상승되는 대가를 지불하자는 게 핵심이지, 아예 인터넷 뉴스를 보지 말자는 건 아니죠. 5번이 틀렸지. 자, 언론사는 여러분 신문사보다 더 상위 개념이죠. 상하 단계나 지금. 그럼 몇 번이야? 2번. 예술의 문학만 있어? 음악, 미술도 있잖아. 그쵸? 2번입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이번에는 얘들아, 네가 왜 슬퍼 보이니? 잠깐만.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부럽다. 선생님은 아직도 4시간이나 남았는데 불쌍하죠? 행복합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녹화되고 있어요? 행복합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자, 무역이나 해외여행 등을 위해서는요, 서로 다른 두 나라의 화폐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 너네도 해외여행 갈 때 어떻게 해? 10만원 들고 가지 않잖아. 100만원 들고 가지 않죠. 어떻게 해? 그 나라의 돈으로 바꿔서 가잖아. 그치? 그 얘기하는 거야. 자, 밑줄 쳐볼게. 두 번째 줄. 두 나라의 화폐는 일정한 비율로 교환되는데 이 비율이 환율이래요. 첫 번째 환율. 환율이 뭐래요? 자, 환율이 뭐래요? 두 나라의 화폐. 자, 두 나라의 화폐가 일정한 비율로 교환되는 게 뭐다? 환율이다. 환율은 특정, 쓰세요. 썼어? 환율은 특정 국가 통화라는 거 여러분 돈입니다. 내 자국 통화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물건의 가격이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짓는 것처럼 밑줄 치세요. 환율도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국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가 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미국 달러화가 기본이래요. 미국 달러화. 첫 번째 문단은 무슨 얘기야? 환율의 정의. 그쵸? 환율의 정의. 그리고 미국 달러화가 기준이라는 거.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환율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1달러당 1,000원 하던 환율이 900원으로 내려가면 1달러를 교환할 때 필요한 우리나라 원화가 줄어든다. 이때 환율이 내렸다고 한다. 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원화 가치가 올랐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평가 절상. 얘들아, 얘는 옆에다가 중요한 내용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환율은 변한대. 그쵸? 환율은 변한대. 근데 환율이 오르잖아? 환율이 내리잖아? 그럼 우리의 원화 가치는 올라. 이것을 평가 절상이라고 해요. 이러한 평가 절상이 계속 유지되면 뭐라고 한대요? 옆에다 적어. 이 문단 옆에다가 핵심 내용이야. 근데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은요, 우리의 원화 가치는 떨어져. 여러분 해외여행 가는데 환율이 오르는 게 좋아? 떨어지는 게 좋아? 떨어지는 게 좋지요.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치? 우리의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이럴 때 환율이 올라서 우리의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는요, 평가 절하 원저라고 한대요. 두 번째 문단의 핵심 내용입니다. 환율이 오르는 게 좋을까? 떨어지는 게 좋을까? 오르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떨어지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그치? 자, 3문단을 보시면은요. 3문단입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칠판 봐요. 무슨 뜻이냐면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환율이 떨어져서 900원을 하면 900원이 되면 수출 수익은 오를까 떨어질까? 오를까 떨어질까? 환율이 떨어졌을 때 오를까 떨어질까? 자, 수출이라는 건 여러분 물건을 파는 거잖아. 그치? 근데 원래는 1,000원에 팔 수 있는 거를 얼마만 받을 수 있는 거야? 900원에 받는 거잖아. 그러면 수익이 떨어지겠지. 그치? 사실은 1,000원일 때, 1,000원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당 900원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떨어지지. 반대로 수익은 원래는 1,000원 주고 사와야 되는데 900원에 주고 사오면 수익이 올라가겠지. 이거 이해됐어, 얘들아? 이해됐어? 3문단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4문단 반대로 그래서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1,100원이 됐어. 1,100원. 그러면 수출하는 사람들의 수익은 어때? 오르죠. 그치? 원래는 1,000원만 받을 수 있는 걸 1,100원에 받고 파는 거야. 맞니? 그러면 내가 훨씬 비싸게 판 거니까 어때? 수익이지. 근데 반대로 내가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원래 1,000원만 주고 사와도 되거든? 환율이 올라가서 1,100원에 사온 거야. 그럼 내가 돈을 더 주고 산 거잖아. 그럼 어때? 수익이 떨어지겠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잘 봐. 포도를 수입해온다고 해주세요. 포도를 해외에서 원래는 1,000원에 해와서 우리나라에 1,100원에 팔았다? 근데 1,100원에 들여왔으면 1,100원에 못 팔죠. 1,200원에 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돈을 더 내고 사는 거야. 비싸지는 거지. 원재료도 비싸지고 물건도 비싸지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빨리 옆에다가 쓰세요. 검사할 거야. 자, 마지막 5분단.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는요, 환율 변화에 민감하대. 이게 서서히 오르거나 서서히 떨어지면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급등하거나 급감하면은 대처할 수가 없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관리가 필요하대. 이거 옆에 문단편의 핵심 내용이야. 적으세요. 다 적었어? 어디 보자.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가 필요하대. 다 못하겠구만. 자, 뒤에 문제 보세요. 숙제가 늘어나겠구만. 문제 이렇게 많아요? 잠깐 멈춰보세요. 어디까지 푸시냐면요. 3개만 풀면 돼. 7번까지만 풀어, 7번. 10번까지 풀 가요? 7번까지 일단 풀고 그 뒤에 숙제를 해야 될 것 같죠? 7번까지만 일단 풀고. 잠깐 미안해. 40, 41. 40, 41. 숙제 추가돼. 40, 41 클리닉 때까지 해볼게요. 선생님 그럼 8번하고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7번까지만. 풀었어? 친구 없지만 친구 좀 기다릴게. 당연히 안 되죠. 이제 물 마시고 마시고 왔대. 못 때렸어? 제가 놀렸어요. 아니 물 잘 마시라고 했는데. 선생님 물컵이 없어요. 왜 오른쪽에 무겁이 없어? 데스크에 가야 되겠네. 네, 저안 마시고. 물컵이 몇 번이래요? 설명해줄게. 자, 40, 40일 정도에 뒤에 클리닉 때까지 해봐. 선생님 개별 검사할 거야. 40, 40일 적어. 40, 40일. 40, 40일 정도에. 자, 봅시다. 이거 5, 6, 7 해설만 하고 집에 갈게요. 오늘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갔어요. 빠르죠. 그쵸? 오늘 월말 평가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 너무 많았고. 근데 오늘 점수 5, 6, 안 7. 보내주시면 안 돼요. 어? 점수 안 보내면 안 돼요. 선생님은 힘이 없어요. 선생님 세다는데 빗자루 들고 세다는데. 그렇다고 빗자루 들고 선생님 대표님한테 가서 선생님 절대로 우리 애들한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 주부터 날 못 보겠죠. 그렇죠? 빗자루 들고 설쳤다가는 그렇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게 뭐냐 그랬는데 환율이 오르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수입 가격이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상승한다고 그랬잖아. 그쵸? 5번이죠. 하락이 아니라 상승. 체크. 자, 6번. 위 글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핵심되는 환율의 정의 그리고 개념을 구체적인 현상이 어디에? 이거 아니에요? 오를 때 내릴 때. 그쵸? 정답 2번.
얘들아 이거를 친구들이 아주 많이 틀렸거든요. 왜 많이 틀렸을까? A, B, C, D지요. 자, 잘 봐, 얘들아.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확률이 올라갔다는 얘기잖아. 근데 1번이 틀린 이유는요. 환율이 올라가면, 환율이 오르면 수출의 수익이 올라가는 건데 얘는 뭐라고 그랬어?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는데 수입은 줄어요. 반대로 말했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야. 이해되니? 자, 다음 주 앉으세요. 다음 주 숙제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동백꽃 풀어오기 그리고 40, 41 접어. 얘는 클리닉 때까지고 선생님이 준 통상 프린트는 언제까지야? 일요일까지야. 일요일까지. 그치, 일요일까지. 알겠니, 얘들아? 선생님이 바로 단톡방에다 올려줄게요. 숙제 끝내주시고 유주는 금요일로 바꿨지? 금요일로 이제 오시고. 그리고 그 친구는 끝나고 하는 거고. 그쵸? 클리닉 때 뽑아. 이번 주부터는 안 돼. 바꾸는 거 없어. 알겠지? 자, 질문 없으니까? 네. 핸드폰 다 챙겨주세요. 가세요. 조심해서 가. 조심해서 가. 조심해서 가. 안녕.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거기 갈까? 안녕. 희리야 많이 안 어려웠어? 괜찮았어? 오늘 톡톡이 어휘책 빠작 1 사야 돼. 빠작이 보라색이고 저것도 사야 돼. 우공비. 비문화 파란색이야. 보여줄까? 아 집에 있어? 아 그거 어디서 풀었다 그랬지? 그 풀 뒤에부터 할 거야. 이건 풀었다 그랬나? 볼까? 빠작? 아 어떡하지? 이거 빠작인데? 우공비 아니고? 그럼 너 이걸로 할래? 샀는데 포장이 괜찮아. 그치? 저 이거 좀 풀어가지고. 왜냐면은